네, 안녕하세요. 관계회복을 위한 소통 기술 우리가 12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우리 지금 이제 강의를 듣는 모든 우리 선생님들은 친구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저 또한 이제 친구들도 많지만 이 관계라는 게 친구가 있는 거와 관계라는 거에 있어서의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 관계가 우리는 어떤 관계로서의 우리는 이제 다가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친구 관계에서 나는 얼마나 그 친구를 위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관계 형성을 잘했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친구 관계의 본질에서 보면은 친구 관계 의미는 관계는 우리가 이제 개인 대 개인 관계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친척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우리는 친구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인 어떤 자질이나 태도, 성격과 같은 그런 어떤 개인적 특성이 관계 형성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에 있을 때는 성격이 잘 맞거나 특성이 맞거나 그 다음에 어떤 역할로서의 서로 간에 이제 되는지가 중요한 역할이 되죠. 친구 사이에서는 나이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태도가 비슷해야지만이 우리가 사회적 지혜 측면에 유사한 경향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잘 맞는다, 안 맞는다라는 게 나오죠. 친구 관계에서 정서적인 유대가 강한데 열정보다는 친밀감과 헌신과 같은 측면을 중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주도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욕구를 축적해가는 관계를 우리는 친구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을 한번 볼까요? 친구 관계의 한 차원이 애정과 관련, 그 다음에 이제 서로를 돕고 지지하는 것, 그리고 교감하는 것, 공유하는 것, 시간을 제공하는 것, 우리의 욕구와 흥미, 그리고 그런 어떤 지지하는 행동을 하는 등에 있어서의 반응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 이제 우리는 관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인생의 주기와 우정이라는 게 있어요. 아동기에서는 아동의 언어 세계에 친구라는 용어가 나타나는 시기는 3세쯤이죠. 아동은 발달하면서 친구를 다르게 지각합니다. 0단계는 친구를 단순히 놀이 친구로 지각하고요. 1단계는 욕구 충족의 원천으로 지각합니다. 이제 2단계에서는 상호적 관계로 지각하면서 3단계가 되면서 친밀한 상호 지지의 원천으로 지각하게 됩니다. 4단계는 서로 의지하면서 동시에 각자 독립성을 지닌 관계로 지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기를 한번 볼까요? 청소년기의 친구 관계는 무진장 중요하죠. 청소년기의 시기에는 우리 그 학생들은 가족 관계보다도 이 친구와의 우정과 친구와의 관계가 더 소중하고 최고의 나의 관계에 있을 때에 깊은 그런 어떤 인생의 그런 어떤 소중한 거로 아주 포커스가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의 친구 관계 있을 때 아동기 때보다는 좀 더 오래 지속되기도 하고 색다른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기의 친구 관계는 애착의 여러 기능을 담당하고요. 애착을 구성하는 요소에서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근접성 추구와 분리에 대한 저항, 피난처 요소, 그 다음에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친구하고의 애착 관계에 있을 때 보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우리 친구한테 어떤 일에 있을 때 피난처의 이제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그 친구와의 관계와 우정은 나한테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큽니다. 이 시기에 원만한 친구 관계는 여러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첫째는 자기 탐색을 촉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지적인 동료에게 자기를 노출하죠. 그래서 친구 관계는 서로 지지적인 관계예요.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 다음에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협력하고, 그런 어떤 동료에게 자기를 노출하는 그런 어떤 탐색을 촉진하는 거가 되죠. 두 번째는 이제 청소년기 후기부터 사람들은 이성과의 애정관계를 형성한 그런 어떤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실한 가족 유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인 초기와 중년기의 이제 인생의 주기 우정을 한번 바라보면
청소년기와 마찬가지로 성인기 사람들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죠. 여러분들은 친구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저도 친구와의 관계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자라고 성장하면서 같이 뭐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그 성장 안에서 같이 우리가 생활했던 게 더 많았던 친구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가 마음에 그 고민을 얘기하고 지지를 받고 우리가 그 친구하고의 그런 어떤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친구들은 솔직히 말하면 5명도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에 이제 성인 중년기에는 친구라는 거는 이제 정서적으로 가깝고 서로를 지지하고 비밀을 나누고 여가를 함께 즐기는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경우가 되게 큽니다. 성인 초기에는 교육, 직업, 대인관계 차원에서 다양한 이제 전환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청소년기보다 더 확장된 연결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성인기에 이제 우리 친구 연결망의 크기는 나이와 함께 감소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결혼은 친구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년기 동안 친구 간 상호작용 역시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기의 사람들은 친밀하고 가까운 소수의 친구에게 집중하기도 하고요.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서적 유대를 충족합니다. 그래서 중년기의 친구들은 뭔가를 위로받고 그 다음에 위안을 받고 같이 취미생활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경우도 많죠. 형제와 같은 친족이 없거나 그들과 가깝지 않으면 사람들은 위기 때 도움과 지지를 받기 위해서 친구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리고 성격도 친구 관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노년기 사람들이 고립된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렵고 외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노인들이 가족이나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건강하고 이제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특히 친구는 노년기 사람들이 퇴직하고 배우자가 상실하고 건강의 변화와 같은 전환기에 적응하는 데 기여하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는 관련 정보가 있을 때의 경험적, 그 다음에 충고적 그런 어떤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을 제공하기도 하죠. 친한 친구가 있는 노인들은 그렇지 못한 노인들에 비해서 친구로부터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받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그래서 노년기가 될수록 오히려 친구라는 관계가 지속되고 다양한 친구를 만남으로써 이렇게 어울리고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지를 받는 건 무진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노인들은 운둔형의 노인들이 되게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노년기 친구는 가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찾아뵙는 경우보다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모를 찾아뵙거나 부모하고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게 역할이 되게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하고의 관계가 오히려 노년기에는 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정서적 성택 이론에 따르면 노년기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노인들의 대인관계 젊은이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성인들은 자신들 앞에 펼쳐갈 그런 어떤 인생의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가 우정이 되지만 반면에 노인들은 미래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이제 환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좀 더 현실 지향적으로 정서적인 욕구의 충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은 미래에 대한 시간 전망이 줄어들고 현재 갈등이 없고 만족스러운 친구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노년기가 되면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보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넓은 범위의 사람들보다는 소수의 친밀한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네, 우리가 12차시 지금 1파트는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2파트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